시즌 끝났다. 개미들 다 꺼져라. 아니 유튜버들은 맨날 오르기만 한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큰 세력들이 매집을 했었고 그렇게 털어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99K까지 결국 비트코인은 108K 지지선도 뚫리고 98K까지 하락하면서 미칠 듯한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분들, 투자자분들이 낙심했을 테고 지금 진짜 많이 힘든 시기죠. 나스닥도 폭등해, 코스피도 폭등해, 한국 부동산도 폭등해. 한마디로 코인 빼고 지금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장이 참 재미없어서 매도 때리고 싶은 마음 꾹 참고 있는 코인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의견이 완전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 그리고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쪽, 이렇게 두 가지죠. 오늘은 그 두 입장을 비교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에 서 있는지, 그리고 11월 이후에 비트코인 방향에 대해 함께 정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드림입니다. 저번 관점을 복귀해보면 99K까지 떨어질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그거는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실제로 98K까지 갔으면서 현재 하락세를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이번 반등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롱의 익절한 꼬리 반등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상승을 했다면 116K 그리고 118K를 강하게 뚫고 다시 반등하는 V자 반등이 나와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강하게 물탄 후에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익절한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핵심 구간이 94K입니다. 그러니까 약 94,000달러 부근인데요. 일단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락 관점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반등 솔직히 말해서 익절 후에 꼬리를 올리고 다시 반등이 내려오는 그런 반등으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진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익절하고 살짝 수익 정리하고 오는 그런 느낌이죠. 재차 말씀드리자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94K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부분에서도 0.618 부분에 딱 들어맞기도 하고, 실제로 이쪽 부분의 매물대에서도 매물대 밴드 하단 부분이 94K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이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딛고 실제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올해 진짜 찐 바닥이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RSI 다이버전스도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바닥까지 찍지 않고 뭐 이쪽 점선이나 아니면 0.5 되돌림 또는 뭐 애매한 곳에서 되돌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제 구라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고 다시 94K까지 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청산 히트맵을 다시 복귀를 하자면, 당시에는 106K랑 108K 부근에 이렇게 노란색 단무지가 쭉 진하게 있었어요. 결국엔 노란색 단무지를 청산시키고 이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왔죠. 결국에는 이걸 장기 시계열로 보면 우리는 항상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랑 단무지들, 이 인간의 욕심이 그득그득한 곳 보이시죠? 무려 450빌리언이나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세력들이 청산을 반드시 시킨다. 고분고분하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간 청산을 시키기 때문에 뭐 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인원이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2주 안에 어느 정도 반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조금 돌려보게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기도 메타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94K를 전 처음에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득그득합니다. K까지 벌써 노란색 다 형성됐고요. 그 16K, 95K까지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실제로는 94K까지가 유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618 되돌림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94K를 이렇게 안착을 해서 이쪽을 깨고 만약에 계속 내려가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즉 85K 부근까지 두 번째 바닥 지점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0.786 되돌림에 여기도 역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왜 하단이고 여기는 왜 상단이냐, 이쪽은 이제 그득그득한 것들이 있고 618이 이쪽에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786이 이쪽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득그득한 것보다는 여기는 좀 적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선, 여기는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94K까지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하거나 94K 이후 쭉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K 부근인데 쭉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쭉 다시 하락을 합니다. 공포 심리를 계속 주는 거죠. 시즌 끝났다. 개미들 다 꺼져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때는 125K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락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방향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건 아직 없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 관점을 말씀드렸으면 반등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하락이 계속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반등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의 추적입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총 1년 동안 비트코인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IBIT라는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얼마나 홀딩하고 있냐 추적하는 그래프예요. 이 비트코인 홀딩 양을 보면 약간의 하락폭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USD 홀딩이라는 건데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달러 환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때는 좀 고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쭉 저점이죠. 그럼 실제로 차트를 보셔도 1월 31일부터 4월까지 우리는 충분히 하락을 했었죠. 25년 1월 30일부터 4월까지 엄청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개수도 이땐 좀 보수적으로 했네요. 가치는 좀 내려갔지만 결국엔 우상향을 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스마트 머니, 즉 기관들과 힘 있는 자들이 어떤 곳에 주목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급격하게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블랙록이 샀다 팔았다 많이 합니다. 이거 보시면 블랙록을 검색만 해서 뉴스만 봐도 순유출, 순유입, 순유출, 순유입, 피델리티 막 얘기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주도를 해요. 즉 예전 사이클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은 이제 너무 쉬운 이지머니였죠. 시장이나 기관들의 참여자가 아니라 개인들, 개미들의 놀이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큰 플레이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머니들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기관은 아니지만 준 기관이나 다름없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보유량을 가진 스트래티지 회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줄어든 적도 없어요. 계속 보유만 합니다. 보유, 매입, 추가 매입.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트코인에 그만큼 확신이 있는 기업인 거죠. 저보다는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메타플래닛과 마라홀딩스라는 비트코인 관련 채굴 기업들이 있는데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최근에 400개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 다음으로 채굴 기업 보유량 2위 기업으로 엄청 큰 회사죠. 이 기업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투자자지만 얘네는 직접 사업을 하는 채굴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냐 또는 매수를 하고 있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가격은 지금 하락세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관점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머니는 여전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메타플래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1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를 하겠다. 이런 공시를 최근에 발표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오히려 판매하는 게 아니라 더 담보로 추가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고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매집을 한다는 거겠죠. 네, 이제 세 번째 관점, 반등을 나중에 할 것이다라는 기조에는 그놈의 M 통화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비트코인의 10년치 가격이고요. 이거는 글로벌 M2 통화량,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금리 인하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이 어쨌든 발전하기 위해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 시계열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M2 통화량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90일 오프셋을 가지고 뒤따라서 상승. M2 통화량을 잠깐 긴축했던 22년도에는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최근이잖아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여기 이제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 M2 통화량이 비트코인으로 매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데 아니 코인들이마 그걸 누가 모르냐 왜 안 올라갔냐를 설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M2 통화량이 퍼졌는데도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다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빡 하고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 비트코인은 아직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승 국면인데요. 게다가 여러 해킹 사건들도 많이 터지면서 악재들이 요즘 겹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으로 전환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수익률을 좋게 만든 케이스는 바로 비트코인을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장기 적립식을 투자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거의 1년간 장기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었고 작년 24년도 초의 기록이어서 이제 지금은 사라져서 조회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찍어놨던 기록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즘같이 급격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3배율보단 2배율 정도로 추천드리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야 되냐?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는 부의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사람들은 다 레버리지를 씁니다. 즉 레버리지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선물 투자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투자 역시 올바르게 쓰고 똑똑하게 쓸 수만 있다면 더 나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써서 큰 돈 못 번다, 위험하다 어쩌고 하는데 사실 어떤 투자도 %라는 보장이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적금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비트겟이나 또 다른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10배율을 사용하면 1000만 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빚 없이 오히려 레버리지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한 투자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가 권유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94K가 될지 85K가 될지 아니면 엄청난 하락이 계속 지속돼서 진짜 시즌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시즌이 끝나면 평균적으로 약 70%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70%, 여기도 70%, 심지어 여기는 80%이고 말려 죽이기까지 했었죠. 결국에 시즌이 끝나면 또 다시 폭락이 올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저점 대비 대략 700% 이상, 650% 이상 상승을 했었고 현재도 500% 정도로 6배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 거죠. 또 다시 과거 기록처럼 60%, 70%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최대로 떨어진다면 저는 한 40%에서 45%, 55K까지 결국엔 언젠간 대세 하락장이 오면 이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반감기가 오고 다음 불장이 오게 되면 또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해 있겠죠. 우린 그런 큰 상승분을 노려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장기 수익 레버리지 투자, 안전한 레버리지 투자, 똑똑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 이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알려드림이었습니다.